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물다가기 책방지기 다니입니다. 글쓰고 책 찍는 연필농부 바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작가님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무화과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전 만화 작가이자 웹툰 각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무화과입니다. 제가 또 무화과 작가님과의 인연이 또 생각해보니까 엄청 길더라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기억하시나요? 혹시 마음이 깃든 모든 것이라고 너무 오래전인데 그때 이제 성심당 근처에 있는 그 공간 1919라는 곳에서 저희가 대전에 있는 이 창작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때 독립출판 작은 축제 이런 컨셉으로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뵀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때가 그리고 처음 독립출판 저도 제작했던. 그때 그러면 어떻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되셨었나요? 저는 이제 도어북스에서 그 독립출판 수업이 있었어가지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책이 완성되는 기간쯤에 또 그 축제가 열린다고 하셔서 다 같이 이제 같이 수업 들었던 분들끼리 합쳐가지고 참여를 했었었죠. 저는 그때 이제 약간 기획자로 거기 이제 그 축제를 준비하고 이런 인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후에 제가 이제 머물다가기 시즌 1을 오픈을 하면서 그때 같이 이제 활동하셨던 작가님들께 이제 연락을 돌리면서 혹시 작가님 작품 좀 보내주실 수 있나 했는데 진짜 빠르게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 도어북스가 대전의 독립출판 생태계에 엄청난 역할을 했군요. 맞아요. 그때 연애 작가님도 뵙고 이렇게 했어가지고 도어북스가 진짜 대전의 독립서점 거의 1세대로 활동을 굵직하게 해주시고 또 독립출판 관련된 행사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인연이 엄청 오래 갔네요. 저희도. 두 분도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뭐 예술로 그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라고 예술인 복지재단 혹은 대전문화재단에서 대전의 예술가들이랑 기관을 연결시켜줘서 무슨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팀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은 자주 보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너무 이거 오늘 촬영하면서 오랜만에 뵀는데 또 두 분은 자주 뵙는 사이니까 오늘 또 얘기를 아주 재밌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화과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왜 무화과인가? 무화과를 좋아하는가? 무화과처럼 생겼는가? 무화과 처음 이제 그 똑똑똑 누구냥을 만들 때 제 이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필명을 쓰고 싶은데 필명을 대체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 계절이 가을이었고 제가 무화과를 아주 많이 먹고 있었고 그리고 무화과가 그 한자로 뜻이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인데 사실 꽃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과일 자체가 꽃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담고 있는 의미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화과로 짓게 됐어요. 그 똑똑똑 누구냥을 할 때 무화과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문지에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본명으로 네네네네. 작업을 하신 책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 만드셨던 게 혹시 여기서 제일 처음 만들었던 책은 순서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처음 만든 책이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전공이 만화 애니메이션 쪽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 기회가 엄청 많았고 숙제 같은 것인가요? 숙제였죠. 숙제였으면서도 제가 결과물로 책으로 나오는 수업,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는 걸 제일 좋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는 수업을 항상 들으러 갔던 것 같아요. 겸사겸사 이게 꼭 내가 이 수업을 들으니까 이걸 해야만 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계기나 마감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저 수업을 통해서 뭐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결과물로 책도 만들고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석이조죠. 교수님의 피드백도 받으면서 맞아요. 배우고 이제 결과물도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죠. 이게 다 만화책들인가요? 네, 만화책으로 만든 거고 수업 자체가 만화책을 만들기 위한 수업이 아니었던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만화책으로 들은 수업은 아니고
편집 디자인 수업이었는데 이제 편집 디자인을 이렇게 아코디언북 형식으로 해가지고 귀엽다. 이제 자기소개 책을 만든 거였어요. 뭔가 이 무화과 작가님이 작업하실 때 약간 제일 포인트로 두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약간 좀 평범해 보이는 물건이나 사물들에 좀 재미있는 상상력을 더하는 걸 좀 재밌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만화책만 한 건 또 아니시잖아요. 그림책도 이제 작업을 많이 했죠. 이것도 너무 퀄리티가 높은 작업물인데 이렇게 지금 작은 사이즈로 원래 처음에 만드셨던 건가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풍선소녀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은 더미북 같은 걸 만들고 이거를 이제 확장시켜서 이 큰 책으로 그리게 된 거였어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림도 그렇고. 지금 머물다가게에서 당장 팔고 싶죠. 진짜 제가 왜 이거 재고 없냐고. 이건 정말 두 권밖에 없는. 진짜요. 이거 네. 너무 퀄리티가 좋고 그림도 너무 귀엽고. 아니 이거를 사실 책을 저희가 글만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거 책으로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품이 드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열정. 저거는 이제 졸업 작품으로 그렸던 거라서 더 열정이 넘치는 때였던 것 같고. 그럼 이게 2014년에 나온 책으로 보았는데 네네네. 그때가 이제 졸업을 하셨던 시즌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여러 만화 작가님들하고 같이 만드신 엔솔로지 만화책도 맞아요. 있고 이건 이제 웹툰을 공부하면서 네. 그렸던 이제 여행을 이제 기반으로 픽션으로 그렸던. 로망스 가이드북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이 엄마는 피곤해는 이거는 혹시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기억? 이게 풍선소녀보다 먼저 먼저였구나. 그렸던 그림책이에요. 이것도 완전 수작업으로 대학생 때 그렸던 건데 진짜 기숙사에서 막 이렇게 물감 묻어가면서 막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나는. 네, 물감 수채화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우와 이 책도 그러면 이것도 수채화랑 우와 이 손 맛이 느껴지는 그 그림체가 어쩐지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혼자 보기 아까운 책을 이렇게 갖고 계시니까 이것도 그림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책을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네. 어떻게 사실 책을 만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도어북스 가서 독립출판이라는 걸 좀 배우게 됐던 것 같고. 저는 이것도 제가 엄청 저번에 보여주셨을 때 되게 탐냈던 지금 당장 이거 팔고 싶다 했던 책인데 얌얌야옹 이 책은 언제 만드셨던 거죠? 2018년인가 네, 19년도에 그렸던 것 같고 고양이가 액체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푸딘으로 좀 비유를 하면서 병 속에 고양이가 들어가는 아. 상상을 하고 이제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네. 그리었던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풍선소녀보단 글밥이 적게 이제 여기서 고양이들을 찾는 재미로 좀 그려본 그림책이었어요. 이게 만화가거나 그림 작가거나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하시고 작업마다 그림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다르잖아요. 원래 그런 건가요? 제가 좀 여러 군데 문어발식으로 발을 많이 뻗쳤던 것 같고 한 군데 이제 못하고 근데 결과물로 나오는 매체는 이제 책인 걸 가장 좋아했던 거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 긴 이야기의 형태가 아니고 짧은 이야기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만화보단 그림책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림책도 많이 그렸었던 거고 똑똑똑 누구냥 같은 경우에는 또 짧은 만화책이다 보니까 이거는 금방 그릴 수 있다 이러면서 좀 빨리 그릴 수 있었던. 매체나 내용에 따라서 그림체, 그림 스타일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에 맞추고 매체에 맞춰서 그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어 그리는 것이 아주 훌륭한 작가님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똑똑똑 누구냥은 저희 그 머물다가게 시즌 1 때부터 입고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것도 약간 처음에 나왔던 버전인가요? 네, 이게 도어북스에서 맨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무선 제본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몇 권 안 남았을 때 이제 양장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똑똑똑 누구냐. 이게 진짜 너무 귀엽고 이때부터는 이제 출판 등록하셔가지고 네, ISBN 맞아요. 받아서 정식으로 판매 및 유통을 하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1991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출판사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를 또 지니고 있나?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제가 태어난 연도를 그냥 네, 1991이라는 출판사로 이제 원래는 무화과로 뭘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1991로 했던 것 같아요. 출판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출판사는 약간 폐업 상태에 있고 그러면 이게 출판사를 뭐 창업하고 이 책을 만들고 그 뒤로도 또 책을 한 권 만드시고 이걸 또 막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하고 막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출판사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제 막 북페어도 가고 이제 이랬었지만 사실 책 파는 일로 제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좀 더 상업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웹툰으로 저는 좀 작업을 넘어갔었거든요. 하면서 웹툰 각색 일을 하게 되면서 웹툰 각색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책을 팔러 다닐 일이 별로 없어지고 웹툰 각색 일은 사업자가 사실 필요가 없어서 계속 어떻게 유지를 하고 막 집에 등록을 못 하니까 사무실을 임대를 뭐 해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 폐지를 하게 된 언젠간 또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뭐 꼭 출판사가 있어야만 독립출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 또 책을 만들 기회가 있을 때 또 출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블라디보스톡 때는 이제 제가 출판사 폐지한 후에 인디펍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출판사로도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뭐 폐업했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그쵸, 사업자 등록 얼마나 쉽습니까? 금방 진짜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다. 다시 신청 누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화를 뭐 전공하시기도 하셨고 그 이후로 책을 좋아해서 책을 내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가 웹툰 작가 각색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시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웹툰이랑 예전에는 그냥 글 작가, 그림 작가만 있거나 혼자 다 하는 오리지널 작가들만 있었다면은 요즘은 이제 그 보시는 독자분들의 눈이 점점 높아지면서 퀄리티 요구가 막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작업량이 많아지는데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 작업으로 많이 꾸려져서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팀을 꾸려서 뭐 각색 작가, 뭐 펜선 작가, 배경 작가, 뭐 채색 작가 이렇게 다 나눠져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웹소설이 웹툰화 됐다 이러면 거의 다 이런 팀 작업이고 저는 이제 그런 팀 작업에서 웹툰 각색을 맡고 있어요. 독자들이 내용도 당연히 재밌어야 되고 그림도 엄청 멋있어야 되고 그 밋밋하지 않게 연출도 계속 화려하고 재미롭고 흥미로워야 되니까. 그러면 각색의 역할은 그 소설 텍스트로 돼 있는 글을 보고 어떻게 만화화할 것인가를 이제 콘티를 짜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그림 건가요? 콘티를 짜는 거고 이제 웹소설을 막 읽으면은 대사가 막 이렇게 엄청 뚱뚱해요. 근데 그 뚱뚱한 대사를 이제 만화 말칸에 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매끄럽게 줄이고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게 제 역할이고 그걸 이제 뭐 빛의 연출을 이렇게 해주세요. 뭐 구도 연출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림 콘티로 만들어가지고 다음 작가분께 넘겨드리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다시 그러니까 요약해서 대사도 만들고 장면 연출도 하고 그러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완전 그 진짜 작가 그 글 쓰는 작가의 역량이 또 되게 많이 필요한 일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를 조금 했어서 더 할 수 있는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림도 알아야 하지만 그걸 이제 각색을 할 때 뭔가 말을 줄이고 편집하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역량이 필요한 일이니까 그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이런 탄탄한 이게 밑바탕이 돼 있으셔가지고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저한테는 익숙한 일인데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웹툰 각색 작가가 대체 뭐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약간
말이 길어지면 설명이 일이 힘들어지면 많죠. 이제 좀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항상 어려운데 좀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원래 웹소설은 좋아하고 잘 읽으세요? 웹소설은 잘 안 읽고 저는 완전 만화 어. 원툴이긴 하죠. 아니면 뭐 그냥 소설을 읽거나. 그러면 이제 일로 웹소설을 웹툰으로 각색하는 일을 하면서 웹소설을 엄청 많이 읽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작품을 하려다 보면 뭐 몇 권을 다 읽어야 되긴 하죠.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길어요. 음. 100편이 넘고. 그러면 그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같이 팀이 짜여진 분들이 생기면 이제 같이 선택을 하나요? 제가 계속 일하던 팀이 있었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안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택을 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해요. 이미 팀이 꾸려지니까. 그 팀이나 회사에서 이제 웹툰의 각색 작가로 무화과님을 섭외하고 또 다른 작가로 뭐 섭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팀이 꾸려지거나 그 팀으로 계속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이다. 작품에 따라 맞는 결이 또 다르다 보니까 각색 작가도 이 사람이 잘 어울릴 수도 있고 그림 작가도 이 사람이 잘 어울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안을 보통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잠깐 저희가 사전 미팅 할 때 얘기해 주셨는데 서로가 만나지 않고 또 이 작업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비대면은 아니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비대면이 돼가지고 저는 제가 일하는 PD님 얼굴과 뭐 저 다음에 일하시는 작가님 얼굴 아무도 몰라요. 진짜 여러 작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다만 이제 추석이 되면 추석 선물이라고 그리고 통화도 잘 안 하시죠? 원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통화도 가끔 뭐 시작 전에 잠깐 하거나 통화도 아니고 디스코드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화상회의 같이 뭐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웹툰으로 각색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나의 창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다양한 얘기들을 막 책이나 만화로 만들어냈던 작가의 입장에서 조금 좀 그런 창작에 대한 갈증 이런 게 생기시진 않으세요? 되게 많이 있고 저는 이상하게도 머리를 감을 때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뭐가 생각나는데 해야지, 이번엔 해야지, 올해는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상 이제 각색 작업이 막 밀리다 보면은 작업을 못 하는 게 되게 아쉽고 또 제가 각색 작업은 필명을 다르게 쓴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각색 작업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너 대체 만화 작가라면서 만화가 뭐가 나와 있느냐 막 이런 느낌이 간접적으로 들 때가 많아가지고 엄청 내야 돼, 이젠 내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각색 작업도 그러니까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작품을 하시기도 하나요? 항상 여러 작품을 그럼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근데도 어떻게든 이제 시간을 내서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일종의 그냥 직장인들 직장 다니듯이 그냥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각색을 일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끝나고 나서 나의 창작을 하는 게 어렵겠지. 우리도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퇴근하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동시에 몇 개까지도 해보셨어요? 뭐 일주일에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할 때는 4개씩 동시에 진행될 때도 있고 그래도 그나마 되게 이 블라디보스톡 어때는 제 회사 너무 다니기 싫다 이런 얘기가 시작에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봤는데 그래도 조금 그나마 아주 관련 없는 일은 아니어서 이때보단 좀 나은 거죠. 이것도 다 이제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자기 작업은 한번 그리고 나면 덮어놓고 오랫동안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펼쳐봤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사랑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은 일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제 일은 아니지만 그 연출하는 일이 너무너무 재밌고 그 결과물 나오는 걸 보는 게 재밌고 막 일 업무량도 훨씬 많고 막 잠도 막 못 자고 하지만 일 자체는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런 작화하는 작업을 내가 시작해야지 하고서 바로 그렇게 어떻게 일을 찾으실 수 있었어요? 만화를 공부했다 보니까 주변에 웹툰 하는 친구들이 이미 많았어서 이제 경로를 많이 알려주기도 했고
그 서울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배우면서 원래는 작가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너는 연출을 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각색 연출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사실 저도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막 만화책방 다니고 막 만화책 빌려보고 지금은 만화책을 빌려보는 뭐 이런 대여점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근데 보는 건 사실 너무 빠르고 쉽잖아요. 막 한 번에 막 20권씩 빌려가지고 읽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진짜 그리는 그 노동과 이 노고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 저도 웹툰을 보면서 이제 댓글을 보면은 그 독자님들이 아 너무 짧다 이런 댓글을 보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그릴 때는 얼마나 맞아요. 그릴 때는 얼마나 힘든데 이러면서 당연히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가가 됐겠지만 만화를 많이 보기도 하셨었나요? 근데 사실 일을 시작하면서 많이 덜 보게 되는데 진짜 만화 어릴 땐 정말 많이 봤었죠. 뭘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명탐정 코난 아직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헌터 헌터 완결되지 않은 만화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엄청 좋아하고 저한테는 약간 해리포터처럼 명탐정 코난이 끝난다면 너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어릴 때부터 만화 많이 보고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보고 막 따라 그리기도 하고 그런다던데 그러기도 하셨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막 연습장에 만화 그냥 사람 그리는 것도 많이 했고 그건 너무너무 많이 했고 동생이랑 릴레이 만화를 그리기도 했어요. 우리의 만화를 네네네네. 직접 창작을 네네, 했다 맞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뭔가 어떤 영향이 있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만화가가 될 그 시점에? 뭔가 시작이라고 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그림을 계속 그려왔었고 저는 엄마가 미술학원 선생님이시기도 하셨어가지고 그림이라는 거에 너무 익숙했고 부모님이 맞벌이셨다 보니까 어릴 때 만화 볼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만화를 보고 혼자 놀고 동생은 또 저보다 어리고 하다 보니까 저랑 못 놀아줬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만화 보고 혼자 막 역할놀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를 너무 좋아하게 됐고 만화를 할 생각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만화를 좋아하는 와중에도 근데 나중에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쯤 됐을 때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만화를 그리고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정말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이제 좋아하기만 한 게 아니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그림 너무 그리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미대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빈 종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주시면서 여기다가 선긋기를 100장을 해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포기했어요. 이거 해야 되면 난 안 할래. 만화 이걸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럼 못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만화 그리는 애들은 그거를 다 뛰어넘고 건너뛰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리기부터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웹툰 작가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전공생이 아니신 분들도 엄청 많고 근데도 엄청 잘 그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덕질이 사실 모든 길로 가는 지름길이자 확실한 길이잖아요. 언어도 다들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배운 사람들 되게 많고 그림도 그냥 좋아해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내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 따라 그리는 거 하다가 이제 나의 그림을 또 그리고 싶어 하다가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면 이 일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시나요? 매일 일만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일상을 좀 찾아보자면 아침에 생활하려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편이어가지고 한 8시에는 일어나서 이제 씻고 강아지랑 산책을 해요. 강아지가 없었으면 전 밖에 나가지도 못했을 텐데 강아지가 있어서 산책하고 아침 먹고 바로 일을 시작.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조금 정해져 있는 편인가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딱히 없고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강아지 산책해야 되니까 산책 아침 저녁으로 2번 이렇게 들어가고 밥 먹는 시간 2번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가 거의 일상인 것 같아요. 휴일은 없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휴일도 있죠. 있는데
없을 때도 있고 너무 바쁠 때는 없을 때도 있는데 있을 때는 이제 뭐 청소하고 덕질 그쵸. 채워야죠. 이제. 맞아요. 채우고 막 그러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아까 막 동시에 막 4개씩 작업할 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마감이 막 매주가 아니라 하루 일주일에도 막 몇 번씩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뭐 2개, 3개 있으면 많이 있는 거고 뭐 2주에 한 번 마감 있는 거, 열흘에 한 번 마감 있는 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진짜 정신없이 막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막 갈 때도 있는데 저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들 3-4개씩은 꼭 엄청 하시고 손 빠르신 분들은 막 5개씩도 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손 빠르신 분들도 많은 세계여가지고 그럼 일은 어디서 하세요? 저는 원래는 이제 작업실을 쓰고 싶어 했다가 작업실에 맞는 인간이 아니구나, 작업실에 출근을 안 하는구나 해서 이제 집에서만 일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작업실이 주택에 있으셨잖아요. 되게 예쁜 작업실. 그 얘기도 잠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처음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업실을 구할 때 찾아보던 곳이었는데 거기가 제가 이미 무허가였거든요. 그때 필명이. 근데 거기 작업실에 무허가 나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는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구했죠. 그리고 너무 예쁜 주택이었어가지고 이제 잘 꾸며놓고 지내다가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작업실과 집이 분리되어 있었나요? 네, 집이 작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작업실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업실을 구해서 그리고 그때는 또 책이 많았으니까 작업실이 있는 게 좋았어가지고 그때 예전에 인터뷰 하셨던 그 작업실 사진들도 제가 몇 개 봤었는데 되게 예쁜 거예요. 막 카페같이 뭔가 되게 레트로한 그런 분위기도 좋고 그게 무아님의 그런 정서와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인테리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수 다 제가 막 했었고 인테리어도 막 조명도 달고 뭐 바닥도 제가 막 하고 열심히 했는데 금세 떠나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진들을 엄청 많이 남겨가지고 소중하게 이제 추억하고 있어요. 저는 무화과님 집이자 작업실에 가봤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되게 단정하고 예쁘고 그냥 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활감이 묻어있는 곳이 많은데 그렇지가 별로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작업실이구나 이런 느낌 받았는데 집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말로만 들으면 우리가 TV에서 막 기안84 이런 사람 생각나가지고 집도 막 난장판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맨날 일만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서 되게 신기하고 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 근데 그렇게 살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약간 쓰레기장처럼 살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쓰레기장처럼 살다 보니까 약간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쓰레기장 속에 쓰레기가 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집이라도 내가 항상 있는 곳이라도 좀 예쁘게 해놓고 예쁜 쓰레기로 살자라는 마음으로 좀 예쁘게 꾸미고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어지럽히는 공간은 좀 너무 바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한정시켜놓고 작업 공간은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일을 못하는 이유가 하여튼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쉽게 잘 구분이 안 될 텐데 뭐 일하다가도 일은 언제나 하기 싫으니까 일하기 싫으면 청소할까? 설거지할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는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럴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책상에 앉기만 진짜 한 시간이 넘게 걸리고 켜기가 1시간 걸리고 막 앉아서 이제 켜고 나서도 막 핸드폰으로 막 쇼핑 괜히 열어보고 막 이러긴 하지만 결국 마감이 저를 움직이게 해서 이제 마감으로 이제 열심히 달리는 편이죠. 이게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작가님들은 그래도 노트북이나 조금 간편하게 들고 뭐 어디 카페든 어디 야외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림 그리는 거는 뭔가 툴들이 좀 무겁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막 들고 가기가 전체 작업을 다 들고 갈 수는 없고 간소화해서 들고 갈 수는 있어서 저도 이제 나가서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카페 가는 건 너무 좀 가까운 데는 싫고 여행 가서 막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저희 강아지랑 작년에 이제 속초 가가지고 2번이나 갔거든요. 2번이나 작업물 챙겨가가지고 가서 작업하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프리랜서가 됐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렇게 좀 행복한 순간들이 내가 내 일을 좀 관리하고 장악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좋은 거겠네요. 아주 그거에 만족하고 있어요.
안 좋은 점은 없나요? 안 좋은 점? 네. 건강이 허리가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운동을 따로 네. 하세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만 하고 어. 운동 작년에는 이제 막 PT도 가봤는데 어. PT 갈 때만 운동하고 PT 안 갈 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체력 관리와 건강 관리가 항상 이슈인데 특히나 계속 앉아있는 일을 하시니까 뭔가 이제 약간 각성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까치가 저의 정말 생명의 은인. 저희 까치랑 같이 왔는데 그 까치가 없었다면 정말 저는 집에 있을 때도 한마디도 안 했을 거고 말할 일도 없고 나갈 일도 없고 요새는 이제 뭐 장 보는 것도 다 인터넷으로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제 생명의 은인.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2023년부터 키웠어요. 22년인가? 3년 정도 됐어요, 오. 키운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까치가 온 지가. 근데 저는 똑똑똑 누구냥 이 이제 책을 보고 작가님은 뭔가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고양이파이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강아지를 또 키우고 계셔가지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는데 음. 이제 제 삶에 이제 같이 동반자로 같이 가기에는 강아지가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아지랑 같이 하게 됐는데 똑똑똑 누구냥의 후속작으로 똑똑똑 무구개도 고민하고 있답니다. 까치는 대전 출신인가요? 네, 대전의 동물보호센터 출신이고 제가 정말 강아지를 키우고자 마음 먹은 후에 오랫동안 봤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인연이 닿는다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오래 봤어요. 한 1, 2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까치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이제 이건 운명이다 하고 데리러 갔어요. 이름은 왜 까치라고 지으셨어요? 약간 흰색, 검은색이 까치가 생각나기도 했고 제가 또 만화 주제가가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떠돌이 까치라는 주제가를 지어줬죠. 역시 만화와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까치의 고향은 대전이고 우아가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우아가의 고향은 경남 진주입니다. 그러면 대전은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이제 학교는 천안에서 다니다가 회사를 대전으로 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회사 때문에 이제 대전에 좀 살게 됐는데 대전이 너무 살기 편하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도 그냥 대전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대전이 살기가 편한가요? 사람이 없는 게 저는 너무 좋았고요. 어디에 비해서? 서울에 비해서요. 저는 사람이 많은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 막 벚꽃 축제, 불꽃놀이 축제 이런 거 가면 우울해해요.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서울은 뭐 놀러 가면 되지 뭐 배우러 갈 때는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어가지고 그냥 네, 보통 이제 뭐 창작한 사람은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안타깝게도 여전히 다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뭐 배울 기회라던가 즐길 기회라던가 놀 기회 이런 게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뭐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뭐 문화생활이나 배울 때는 확실히 서울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울 때는 서울에서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때도 있었고 뭔가 웹툰 그때 배울 때라던가 웹툰 배울 때도 그랬고 그림책도 좀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책 배울 때도 그랬고 뭐 무슨 자격증 딸 때도 서울 가서 뭐 컬러리스트 자격증 이런 거 딸 때도 서울 가서 딸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도 여전히 좀 그렇죠. 대전에 그런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죠. 뭐 웹툰 자체를 배운다고 하면 배울 수는 있는데 제가 배웠던 거는 좀 국가기관에서 좀 지원을 받으면서 배우는 거였다 보니까 가서 배웠어야 했어요. 어쨌든 기회라던가 사람도 많이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도 많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이 좀 더 좀 활발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유행 같은 것도 이렇게 퍼지는 속도 같은 게 있잖아요.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냥 생활인으로 살기에는 대전 좋다. 대전에도 그 웹툰 창작센터 같은 게 생기지 않았나요? 웹툰 센터 있고 웹툰 작가님들 엄청 많으세요. 대전에도. 그러니까 이런 이점 때문에 다 그러니까 대전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뭐 대전에 사셔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센터에도
되게 많이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다 어디 사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도권 쪽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이신가요? 부천이 만화도시라서 거기 좀 많이 사시고 가끔 이제 저희가 그 웹툰 작가들 프리랜서 톡방 같은 게 막 1,500명씩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어디가 수도권 왜 어디가 좀 살기 좋은가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 대전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도 편하고 뭐 집값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의 이유로 살기 괜찮다, 인프라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저도 그런 걸 똑같이 느껴서 계속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이 블라디보스톡 어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또 이따가 나눠보려고 해서 2부에 이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